가보실까요? 가봅시다. 얘들아, 학교에서 정해준 부교재나 그런 것들은 몇 번을 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달달달달 씹어먹을 정도로 많이 보셔야 돼.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물론 선생님은 낙생고처럼 그렇게 빡센 학교를 다닌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단다. 아시겠지? 그래야 여러분이 계산 속도가 늘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한번 지켜보세요. 반복해서 푸는 게 왜 좋냐면은 계산 속도가 늘어.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가급적으로는 사실 저는 문제집에다가 문제 푸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자, 얘들아, 부교재 있지? 부교재 이렇게 있어요. 문제집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문제집에다가는 답 쓰는 것도 아니고 풀이 쓰는 것도 아니야. 물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 써도 돼. 그런 건 괜찮지만은 항상 연습장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연습장. 그래서 연습장을 딱 해놓고 한 장을 잘라서 답지를 쓰는 란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쓰는 란을 좀 이게 바꿔서 구분해. 이게 구분해. 그래서 답지에다가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쫙 쓰고 여기다 답만 띡띡띡띡 쓰는 거야. 그냥 스스로 OMR 카드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풀이 할 때는 또 뭐 1번 풀이, 뭐 2번 풀이 쫙쫙쫙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1번을 틀렸어. 2번은 맞았고. 그러면은 문제 위에다가 채점 결과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채점 결과만. 이해됐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풀이가 너무 많이 적혀 있으면 여러분 다시 보기가 찝찝하잖아. 지저분하니까 보기 싫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샀던 모든 문제집에 다 깨끗하게 돼 있어. 그래서 수능 끝나고 중고거래에서 팔았어요. 싸게. 문제 풀이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몇 번 틀렸는지 막 계속 나와 막 이렇게 나와 막. 선생님이 수학의 정석을 7번 봤거든요. 7번? 그러니까 여기 7개가 있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 기간 임박했을 때는 뭐 되어 있는 것만 풀면 돼. 별표 쳐 있거나 틀린 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아시겠지?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60번이죠? 60번. 얘들아, 60번에 뭐래요?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게 4장이 있대요. 0이라는 게 4장이 있어. 근데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을 택하여 일렬로 만들어서 자연수를 만들 거래. 자,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그때 0은 이웃하면 안 된대. 0은 이웃하면 안 된다. 자, 집중. 첫 번째. 얘들아,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누구는 맨 앞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0은 맨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야. 0은 맨 앞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 주인공이 얼마야? 주인공이 얼마죠? 0이라는 거 알겠어? 야, 졸린 친구들 뒤로 나가서 하세요. 자, 조금만 1시간 있으면 끝나잖아. 자, 0은 맨 앞에 올 수 없다. 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0은 이웃하면 안 된대.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쫙 나오셔야 돼. 얘들아, 0이라는 애가 최소한 한 장은 포함이 되거든? 그리고 2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장일 수도 있어. 일단 다 써. 일단 다 써. 4장이라고 할게. 근데 봐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0이 4장이나 5장은 있을 수도 없구나. 미안해. 자, 4장이래. 4장은 무조건 이웃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그래서 이놈 탈락이야. 4장은 왜 안 된다고? 필연적으로 이웃하게 돼요. 얘는 이웃하게 된다. 자, 그런데 3장도 봐봐. 0이 3장이야. 자, 이렇게 있죠. 그럼 얘네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여기랑 여기에 한 장씩 들어가야 되지. 근데 그럼 벌써 딱 5장 됐지. 근데 얘들아, 이거 자연수니? 왜 자연수가 아니죠? 0이 맨 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요 놈도 탈락이야. 이렇게 제끼는 거라고. 선생님이 처음에 경우의 수 했을 때랑 설명이 똑같죠? 뭐라 그랬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고 필요 없는 걸 제끼라 그랬잖아.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봅시다. 0이라는 애가 한 장이래. 0이라는 애가 한 장이야. 그랬을 때
그럼 0, 1, 2, 3, 4가 다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자, 얘들아,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4개죠. 4 곱하기. 그런 다음에 나머지 4장 나열하는 거 몇 팩? 4팩. 얘는 졸라 쉬워요. 왜냐면 0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0이 맨 앞에만 오면 안 된다라는 조건만 고려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뭐의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웃하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얘는. 맞습니까? 두 번째로 가보자. 2장짜리. 2장은 이웃할 수도 있죠. 그치? 자, 선생님이 저거 푸는 방법 2가지로 보여줄게요. 2장짜리. 얘들아, 0이 2장이야. 그럼 일단은 0 말고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3개지, 3개. 그럼 몇 시 몇이야? 4시 3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팅이 된다는 거 알겠어?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4시 3이야. 자, 써드릴게요. 4시 3 뭐야? 1부터 4까지 중에서 3개 뽑는 거야. 그럼 숫자를 먼저 뽑아. 나열 문제의 기본 마인드가 뭐라고 얘들아? 뭐 해서 뭐 하는 거라고? 뽑아서 나열하겠다는 거야. 항상. 나열 문제의 기본 마인드는 뽑아서 나열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일단 뽑아야지. 그래서 4시 3. 오케이? 자, 그럼 뽑았어. 자, 여기서 2가지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은 뭐 해도 되는 거 선나열? 이웃 해도 되는 거 선나열이야. 선나열이. 오케이? 0은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4시 3에서 뽑힌 3개의 숫자는 이웃해도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1, 2, 3 뭐 이런 거야.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팩이야? 얘들아? 3팩이죠, 3팩. 3팩이 일단 붙어요. 3팩이 일단 붙어. 얘 뭐라고? 얘 뭐라고? 여기서 뽑힌 3개를 1, 2, 3이라고 할게요. 1, 2, 3이라고 할게. 얘를 나열하는 거라고. 나열하는 거라고. 그럼 1, 2, 3이 일단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나서 이웃하면 안 되는 그 0을 저기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얘들아? 사실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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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 사실은? 근데 0은 여기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놈은 선택권에서 제외야.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잘 대답해봐. X의 자리가 몇 개예요? 3개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0이잖아. 내가 이제 해볼게. 자, 어떤 계산이 맞는지 생각 한번 해봐. 첫 번째 0한테 물어봤어. 야, 너 어디 들어갈래? 몇 가지 선택권? 3가지. 그러면 두 번째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2죠. 자, 이게 맞을까? 아니면 0이 들어갈 자리를 2개를 골라주면 몇 시 몇이죠? 3시 2죠. 이게 맞을까요?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2번이 맞아요. 왜냐면 0은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잖아.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1번 0이 여기 들어가나 2번 0이 여기 들어가. 2번 0이 여기 들어가고 1번 0이 여기 들어가는 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이 들어갈 자리 2개만 결정해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괜찮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이 6 곱하기 3. 그럼 18. 18 곱하기 4. 72예요. 72야. 4 곱하기 4팩은 96이거든? 그래서 정답이 96 더하기 70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68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아직 넘기면 안 돼. 자, 요게 첫 번째 솔루션. 자, 칠판. 첫 번째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뭐 한 거야, 얘들아? 내가 그냥 뭐 한 거야? 내가 그냥 직접 센 거야. 그럼 눈치 빠른 학생들 알 것 같아. 두 번째 내가 뭐 할 것 같아? 무슨 사건? 여사건 빼겠죠.
여사건의 컨셉은 뭐라고? 전체에서 빼는 거라고. 뭘 빼는 거야?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내가 필요한 게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건 이웃한다는 거지. 0이 이웃하는 거. 이걸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을까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1, 2, 3이랑 0, 0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일단은 전체를 먼저 구해보자, 얘들아. 전체를 먼저 구해볼게요. 전체는 1, 2, 3, 0, 0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쓰죠. 얘네들을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땡땡땡땡땡 그었어. 자,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숫자 3가지지, 3가지? 그래서 전체는 3 곱하기, 그럼 여기 1이 왔다 쳐. 1이 왔다 쳐요. 그러면은 그냥 2랑 3이 들어갈 자리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2한테 물어봤어. 야, 2야, 너 어디 들어갈래? 몇 가지? 4가지. 야, 3아, 너 어디 들어갈래?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이야. 남아있는 자리엔 자동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자동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야? 0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 이해됐죠? 거기서 빼겠다고. 뭘 뺀다고? 0이 이웃하는 거 빼겠다고. 0이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0이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다니는 거. 컨셉 이해됐죠? 괜찮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되게 쉬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3가지잖아. 1, 2, 3. 3가지. 그럼 여기 1이 들어왔다 쳐. 근데 0이랑 0은 이웃해야 돼. 자, 선생님 이 검지손가락이 0이야. 자, 봐봐. 하나, 둘, 셋. 이해됐어요? 그래서 0의 자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빈자리에는 누구랑 누가 들어가야 돼? 2랑 3이 들어가야 되죠.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해됐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 자, 얘 36이야. 얘 36이고 얘가 18입니다. 그러니까 36 빼기 18이니까 사실 얘랑 똑같잖아. 18.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괜찮지? 둘 다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둘 다. 왜냐면 어떤 문제에선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더 적용이 될 때가 더 많아. 이게. 요거 기억해. 요거. 1번. 1번. 아시겠죠? 요거보다는 요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60번까지 했고요. 오늘의 마지막 61번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선생님이 문제 칠판 지우고 문제 조금 쓸 동안만 문제 한번 보세요. 민승아! 일어나라. 서서 하세요. 얘들아, 가끔 졸리면 한 가지 팁은 학원에서 졸리잖아? 다른 자리를 앉아봐. 평소랑 앉던 자리 말고 다른 자리를 앉아봐. 이게 존다는 거는 긴장감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뭔가 다른 자리에 앉으면 새로운 시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이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경우의 수의 마지막 최고난이도 문제.
자, 천천히 또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밸런스를 좀 맞춰봅시다. 스스로 납득하면서 가는 거야. 납득하면서. 좋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5개를 골라야 된대. 근데 숫자는 4개고 특수문자는 하나 골라야 된대. 맞지? 자, 항상 나열하는 문제의 기본 컨셉은 뭐라고? 뭐 해서 나열이라고? 뽑아서 나열이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숫자 조합을 먼저 뭐 해야 돼? 뽑아야지. 먼저 뽑아야죠. 조합을. 그러고 나서 나열해야지. 맞습니까? 그치? 자, 그럼 가보자. 특수문자 2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C1이야. 이C1. 됐어요?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얘들아. 우리 아까 학습했다. 선생님이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하나 제시해 준 게 있죠. 뭐뭐뭐의 합이 뭐거나 뭐다? 홀수거나 짝수다. 나오잖아. 믿어주세요, 좀 저를. 그죠? 4개의 합이 홀수래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너네가 뭐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와야 돼. 홀수, 짝수 이렇게 표 딱 써놓고 얘가 4개일 때, 빵개일 때, 3개일 때, 하나일 때, 2개일 때, 2개일 때, 하나일 때, 3개일 때, 빵개일 때, 4개일 때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자마자 나와야 돼. 보자마자. 보이니? 선생님도 했단다. 잘 안 보이니? 하여튼 했단다. 아시겠지? 자, 그러고 나서 안 되는 거 제끼라고. 얘들아, 4개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4개면 안 되지. 근데 보통 얘가 안 되잖아? 그럼 징검다리 퐁당퐁당이야. 퐁당퐁당. 그럼 이 새끼 안 되고 이 새끼 안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답이 되는 케이스가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얘네가 답이 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괜찮니?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잘 봐. 곱하기 괄호 졸라 크게 열 거야, 얘들아.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가 뭐겠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겠어? 홀수가 몇 개이고? 홀수가 3개고 짝수가 몇 개일 때? 야! 한 개인 케이스가 1번. 2번 케이스는 뭐겠어? 홀수가 몇 개고? 한 개고 짝수가 몇 개인 거? 3개인 거죠. 이렇게 딱 써놓고 가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쓴다니까. 아시겠지? 자, 그럼 가보자. 하진아, 그럼 이제 가족권은 벌써 만족했죠, 다. 이제 가족권은 나 이제 그냥 안중에 없어. 가족권은 이미 세팅해놨어. 이미 세팅 끝. 그 다음 조건은 뭐예요? 나죠. 나에 등장하는 숫자가 누구야? 0이지. 그럼 우리의 그 다음 관심사는 숫자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0이 있냐? 0이 없냐? 이렇게 돼야겠죠. 이해됐어요? 내가 강조하는 바는 이게 너네들도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다시 한번. 자, 별표 아니면 샵이야. EC1. 됐지? 그리고 곱하기 가족권. 4개의 합이 홀수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나와줘야 돼. 잘 봐야 돼. 왜냐면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4개의 합이 홀수가 아니라 뭐다? 짝수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숫자만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2방이 나오셔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의 그 다음 관심사는 숫자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왜냐면 0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 오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 근데 우리 약속했잖아.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나열하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또 나와야 되냐면 0이라는 것이 0이 포함이 될 때와 0이 포함이 안 될 때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우면 너네가 계산하기에 편한 것부터 해봐. 내가 계산하기에 편한 게 뭐야, 얘들아? 0이 없을 때지. 맞죠? 0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나열하면 되잖아, 그냥. 동의하죠? 그럼 가봅시다. 자, 0이라는 게 없대요. 0이라는 게 없는데 대신에 홀수가 3개여야 되고 짝수가 하나여야 돼. 얘들아, 요거부터 해볼게. 그러면 얘는 홀수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 뽑고 3개 뽑고 맞죠? 그리고 곱하기 짝수 0을 제외한 짝수 2, 4, 6, 8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잖아. 맞죠? 그리고 나서 특수문자 1개와 숫자 4개를 이제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되죠. 그냥 그게 몇 팩이야? 그냥 5팩이잖아. 그냥 곱하기 5팩. 이해됐죠? 당연하죠? 자, 그럼 다음에 얘 한번 해보자. 0이 포함이 돼야 된대. 근데 봐봐. 0이 벌써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짝수 1개는 완성이 된 거지. 맞죠? 얘들아, 0도 짝수야. 0도 짝수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짝수 1개를 뽑아줄 필요가 없다고. 그럼 난 뭐만 뽑아주면 되지? 홀수만 뽑아주면 돼.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만 뽑아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지? 홀수 뽑았어. 곱하기 0 있고 홀수 3개 있고 특수문자 하나 있는 거야. 근데 0은 맨 앞에 못 온대. 그럼 얘들아,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문자 몇 개? 다 포함해서 4개. 4개. 그리고 뒤에 몇 팩? 4팩. 이렇게 되는 거지. 2개는 당연히 더하겠죠. 이렇게. 정리됩니까?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하면 돼. 자, 얘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홀수를 그냥 하나를 뽑자. 그냥 먼저 뽑고 시작하자. 홀수 하나 뽑는 거 몇시 몇? 5시1. 홀수 뽑으면 5시1. 됐죠? 홀수 끝이야. 홀수 끝. 곱하기 괄호 또 크게 여시고 괄호 또 크게 여시고 여기에 0이 들어갈 때랑 0이 들어가지 않을 때 똑같다니까. 0이라고 할게요. 0이 포함이 될 때, 그 다음 0이 미포함일 때. 자, 0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짝수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되지. 그게 몇이에요? 4C2죠. 4C2. 그래서 여기는 4C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 홀수 1개, 0 1개, 그리고 짝수 2개, 특수문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나열만 하면 되겠다. 근데 0이 맨 앞에 오면 안 돼. 몇 곱하기? 4 곱하기 4팩. 이해됩니까? 됐죠? 그 다음 플러스 0이 미포함이래. 근데 벌써 홀수는 하나 뽑았어. 0은 안 된대 이제. 그럼 짝수 2, 4, 6, 8 4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잖아. 몇이 몇? 4C3. 근데 0이 미포함됐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팩? 5팩. 끝! 이해됐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을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 계산하는 팁 좀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구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니, 얘들아?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내가 구하는 형태가 이거야. 맞죠? 그럼 여기 5팩토리얼이 좀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죠? 계산하자. 자, 봐봐.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여기 5팩 있죠? 5팩. 이 새끼도 5팩. 5팩.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만나면서 5팩이 되지. 맞아요? 자, 잘 따라와야 된다. 자, 선생님 계산할게. 2C1. 자, 2 곱하기 2 곱하기. 자, 5팩을 바깥으로 뺄 거야, 얘들아. 잘 봐야 돼. 집중 한 번만.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 한 번 하자. 자, 5팩 바깥으로 뺄 겁니다. 5팩 바깥으로 뺄 거야. 그럼 여기서
OC3이라는 애가 얘들아 10이야 10. 얘가 10이야 10. 그럼 얘가 벌써 5를 가지고 있지. 이 새끼가 5 곱하기 2라고 얘들아. 그런데 5 곱하기 4팩이 5팩인데 얘가 나간 거야. 나갔어.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건 2 곱하기 4만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니야? 8. 인정? 플러스. 야 얘는 쉽다. 그냥 5팩 나가. OC3이 10입니다. 10 곱하기 4예요. 40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봐. 자, 여기 봐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 OC1이네. OC1 곱하기 4팩이 5팩이지, 얘들아. 얘가 바깥으로 나간 거야.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는 4C 2 곱하기 4만 떨어져 나온 거야. 6 곱하기 4, 24만 떨어져 나왔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여기 딱 봐. 여기는 그냥 얘만 나가면 되지. 얘만 나갔어. 5 곱하기 4야. 플러스 20. 얘만 나갔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건데 얘만 나갔다고. 그러니까 5 곱하기 4, 20. 정리돼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흥분해서 하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떤 시각이 좀 부족하냐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구하는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데, 무조건 다 계산하려 그래. 이거 다 계산하려 한다고. 그럼 안 돼. 너네가 구하는 형태를 잘 봐봐. 이해되셨지?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니? 32에다가 52, 92 이렇게 되지? 그러면 K 곱하기 5팩이야. 그러면 2 곱하기 92가 답이겠죠. 184. 정답 184예요. 이해됐어요? 괜찮지? 오케이. 자, 마지막 설명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경우에서 어려운 문제 진짜 많이 풀었거든? 진짜 많이 풀었어. 진짜 어려워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풀기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야. 근데 공통적으로 왜 어려워? 무슨 분류가 다였어? 케이스 분류가 다였던 거 혹시 다 기억나세요? 거의 선생님의 거의 모든 풀이가 다 케이스 분류였어. 다. 색칠 문제도 그렇고 뭐 이웃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홀수가 몇 개일 때, 짝수가 몇 개일 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다 이런 문제 아니었어? 이해됐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경우의 수는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알려드리면 니네가 더 잘해지지 않겠냐고. 얘들아, 이럴 때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이 순간이 너네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순간이야 라고 제시를 해주면 되잖아. 그게 어려운 거잖아. 언제 케이스 분류해야 돼요? 어떨 때 해야 돼요? 이게 어렵잖아.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다고. 첫 번째는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뭐뭐뭐의 합이 홀수다 나오면은 홀수와 짝수의 뭐로 케이스 분류를 해라? 개수로 케이스 분류를 하라고. 그게 1번이야. 홀수와 짝수의 개수로 케이스 분류를 해라.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맨 앞에 오면 안 된다. 특히 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치? 그러면 내가 일단은 얘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나열을 할 때 기본 컨셉은 뭐라고? 내가 나열할 숫자들을 일단 뭐 해야 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게 기본 컨셉이야. 일단 2번이야. 그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뽑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야. 뽑는 행위가. 그게 두 번째야. 세 번째 조건에서 누가 있냐면 0이 있어요. 0이. 근데 0은 맨 앞에 오면 안 된대. 그럼 0의 순서를 어느 정도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제약이 되는 게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다르겠죠. 나열하는 게. 애초에 0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마음 편한 거 아니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친구가 없으면 그냥 편한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러면 그럼 0이 있을 때랑 0이 없을 때가 나열하는 게 다르겠구나, 이걸 느껴야 돼. 그게 바로 어떤 순간이라고? 케이스 분류의 순간이라고. 나열이 되는 게 다르겠구나라고 느끼면 바로 케이스 분류야. 그러니까 0이 있을 때
0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 0이 있을 때는 그냥 0이 없을 때는 그냥 졸라 쉬운데? 그냥 5팩이네? 근데 0이 없을 때는 맨 앞에는 0이 못 오네? 그럼 케이스가 다르지? 그럼 케이스 분류지. 자, 정리됐어요? 그 순간, 너네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케이스 분류의 순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불편함을 느끼고 어떡하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는 절대 못 푸는 거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네? 그럼 이럴 때 한번 해보고 저럴 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케이스 분류야. 그게 바로. 이해되셨지?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한 문제들은 다 정리를 하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변별력에서 안 푼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 좀 푸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민승아.